자, 한랩입니다. 한랩의 일단 고점이 12만 500원으로 형성이 돼 있고, 일단은 뭐 편입 기준점을 대략적으로 9만 원 전후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주가는 뭐 상당폭의 수익 범위로 설정이 돼 있는 기준이 되고, 등락 변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11만 7천 원 정도의 기준을 잡고 마지노선은 11만 5천 원 정도, 거기까지 밀리면은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눌리고 나서 이제 변동성 봐가면서 편입의 기준점 설정을 하고요. 고가를 넘기면 따라붙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지간해서는 이제 막 1조 넘긴 종목이라서 15%뭐 20%까지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일단 이 정도 범위에서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개장 초에 멈칫하는 사이에 뭐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고 쭉 뻗어 올라갔는데, 일단은 기존 물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무리수도서 쫓아가는 것을 조금 배제를 해놨고요. 그리고 투자 주의, 한쪽 창고에서 이제 너무 많이 가져갔다, 투자 주의가 이제 걸려 있는 상태였는데 쉽게 또 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일단은 전략 부분부터 먼저 발송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분히 현재 있는 위치 그 상황을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결과론적으로 해석들이 많이 되다 보니 쉽진 않죠. 그래서 일단 DBI 부분에 안내 부분에 설정 범위 기준을 가지고 가는데, 문자 쌓임 지금 이제 발송할 내용은 이렇게 더 치고 올라가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가가 이제 조금 전에 매직 계산기 기준은 이제 12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12만 원 기준,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를 이제 설정하는 거죠. 10% 비중 유지. 목표 주가는 뭐 상향이 된 거죠. 상향이 돼서 13만 원 설정한다고 치고, 그리고 차익 실현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우리 3%의 기준 잡았어요. 원래 2%뭐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만 개장 초에 뭐 18%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3%, 고점 12만 500원 대비 마이너스 3% 조정 11만 7천 원 수준 정도로 잡을게요. 11만 6,900원인데 11만 7천 원 이탈 시 50% 편입 비중의 50% 차익 실현, 그리고 마이너스 5% 조정 11만 4,500원인데 11만 5천 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탈 시 편입 비중의 100% 차익 실현. 이제 재편입 구간의 설정 범위는 재편입 구간 신규 추가 구간은 추후 문자 및 발송 및 동영상 전략 올려 참조, 이렇게 해서 일단은 문자 발송을 합니다.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하고의 좀 차이점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발송이 될 수 있는데, 이 정도 범위라면은 뭐 교육 들으시는 분들 기준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HMM도 돌리고 있네요. HM 돌리는 기준 좀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진행을 단행을 합니다. 절반 차익 실현 된 걸로 설정을 할 거예요, 라이브 방송 기준에서. 그렇게 하고, 원래는 이제 지금쯤 전량 매매가 월등히 원활하신 분들은 전량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뭐 나머지 부분들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간단하게만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 매수 유지 기준 잡으시고 매수 사인이 유일하게 오늘 나간 거고 LG화학 시초가 뭐 하이닉스 시초가 넘기는 기준 그다음에 LG노텍 같은 경우가 이제 신고가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 오늘이든 뭐 언제든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니까 LG노텍도 일단은 문자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뭐 안내 배수의 수익 범위가 일단 확정치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DB하이텍 그리고 HMM은 저점 대비 2% 들어올리면 저점 대비해서 2% 기준을 잡고요. 저점 대비 1.5%를 잡아도 되겠네요. 변동이 밑으로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또 튕겨져 내려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LG노텍이 이제 신고가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39만 원 공방으로 기준을 잡을게요. 39만 원 20% 비중 유지하고 신규 편입자 10% 편입. 그렇게 하고 목표 주가는 43만 원 상향해 놓은 부분 일단 유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 문자는 일단은 차분히 발송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LG노텍 편입 오케이. 안랩의 경우는 차분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발송 이후에 주력주 좀 보고 됐죠. 이제 DB하이텍, LG노텍 그리고 HMM 저점 대비해서 돌릴 때 지금 현재는 이제 저점 찍고 33,000원 가격 공방이 있는데 돌릴 때 그리고 안랩은 차익 실현 이후에 이제 기준을 좀 새롭게 정리를 해서 잡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안랩을 개장초부터 강하게 따라붙어서 수익을 냈으면 제일 좋을 뻔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생각이 문자를 뭐 급하게 발송시켜 드려도 사실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이라면 모를까 외부에 계신 분들은 문자 받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변동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내동 매매를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인데 결과론적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안랩 쪽의 기준에 가지고 있던 기준이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10% 비중이었죠. 그 수급이 월등하게 개선되면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안랩의 기준은 추가 편입을 공격적으로 좀 단행을 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일단 쭉 끌어올려진 상태에서의 프로그램 수급 부분은 조금씩 더 유입되고 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문자 사인 기존 걸 보면 오늘 어차피 이제 또 방송에 한 번 더 가지고 나가겠죠. 그래서 안랩 기준에 LG노텍이고 LG노텍도 이제 좀 꾸준하게 문자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DB하이텍 오래간만에 좀 추가적인 문자 나가고 있는 거고 이게 안랩인 것 같아요. 안랩 기준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 테마주 뭐 이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결국은 이번에 들어가는 기준에서 안랩을 어떻게 설정을 했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이야기들이 가장 이제 화두가 될 겁니다. 지금 M&A 얘기가 이제 슬슬 얘기가 나와요. M&A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슈가 불거진다는 거죠. 이슈가. 그렇게 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총리로 가실 경우에 뭐 가실 수 있죠. 뭐 그렇게 가실 경우에는 이제 18.6% 백지 신탁을 한단 말이죠.
그 이제 18.6% 백지 신탁을 하는데 그 업무하고의 연관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무조건 다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백지 신탁 해두고 업무와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 따져보는데 업무하고 연관성이 없으면 안 팔아도 돼요. 사실은 2달 동안 그러니까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으면 2달 동안 이제 파는 거고, 업무하고 연관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뭐 무조건 그 관료직을 간다고 해서 다 정리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백진싹을 해놓은 상태에 18.6%의 이제 동그라미 재단이 3대 주주가 9.9%인가요? 한 10% 조금 못 미치게 갖고 있는데, 지금 골드만삭스가 한 방에 12%를 금요일 날 사갔기 때문에 2대 주주가 이제 바뀐 게 되는 거죠. 2대 주주가. 그래서 동그라미 재단이 9.99%, 10%, 28%. 근데 이제 12%를 한 방에 샀단 말이에요. 왜 샀느냐는 뭐 전화해서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저도. 그다음에 이제 이쪽 뭐 리갈 쪽 이쪽에서도 지분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고, 또 다른 쪽 같은 경우가 3월 11일 날 지분 신고를 또 금요일 날 했죠. 2주 전.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조금 전에 보여드린 요 내용, 요 구글이 맨디언트라는 사이버 보안 업체를 인수를 했는데 6조 7천억 주고 인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MS사가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구글이 인수하게 됐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의 그 인식입니다. MS사가 인수하기로 했는데 구글이 인수하게 됐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이제 MS사도 어딘가를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MS사의 입장에서는 안내파고의 관계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하고 빌 게이츠하고의 관계는 돈독하다. 어느 정도 돈독하냐? 동그라미 재단을 일단 빌 게이츠의 권유로 안철수 대표가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정도로 서로. 그 이제 안랩이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고평가라고 인식이 잡히긴 하지만, 일단 이제 사이버 보안 업체의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가가 움직이니까 이제 새롭게 나오는 거죠. 가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그 부분이 부각될 수 있을 만큼 뭐 명분이 생긴 거죠. 야, 골드만삭스가 12%를 한 방에 사가? 그리고 오늘 7만 7천 주를 더 사? 이거는 그러면 M&A 가능성이 있지 않냐? 적대적 M&A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주가를 그들이 이제 편입한 단가를 기준을 좀 잡아야 되는데,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프리미엄을 준 거죠. 이제 장래 매수를 다른 쪽에서 한 거를 받아갔으니까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온 기준이 되고, 그 가격이 정거래일 종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차피 120만 주를 여기다가 쏟아낼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120만 주 사고 오늘 추가적으로 샀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산 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거냐? 만약에 안 들어오고 손 딱 떼고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응? 이게 만약에 적대적 M&A가 아니라 말 그대로 MS사가 맨디언트를 살려고 했는데 못 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안랩이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가야겠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해서 가야겠다 해서 그쪽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안 사. 대표적으로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델타, 거기도 이제 골드만삭스 창구로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미국의 이제 델타, 항공사 델타가 백기사 역할을 하면서 물량을 사줬단 말이죠. 물량을 이제 사주는데 그 다음에 주가가 빠져도 안 사버려. 그러니까 결론은 안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준에 골드만삭스에서 7만 7천 주 들어오고 있고, 그들이 이제 산 물량이 있고, 밑에 막 박아놓은 물량이 뭐 50만 주씩 있고 다 좋은데,
위로 그렇게 지금 뭐 당장 막 쌓올려서 120만 주 12%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위로 쌓올려서 위에서 차익 실현을 하려는 흐름이 연출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해석을 좀 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뭐 심리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비중 자체만 좀 잘 정리를 하자. 비중만. 일단 우리는 이제 전량이 매도가 된 상태예요. 전량이 매도가 된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우 죄송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왜 컨텐츠 팀에 제가 컨텐츠 팀에 지금 글을 제가 올려줬는데 그걸 왜 안 뿌렸어요 아직도? 성환 씨가 혼자 하더라도 좀 보고 다른 거 안 하더라도 뿌려야지. 응? 안 뿌리면은 옆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응? 죄송합니다. 목이 지금 목이 왜 이렇게 안 좋지?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안내 부분의 흐름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눌려져 있는데 기술적으로 좀 놓고 보죠.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그 캡처를 해서 이제 앞부분에 녹화하고 했던 부분들 그 부분 대비해서 지금 시간이 이제 17분 지났거든요. 이제 17분 전이면은 다섯 개 여기 되겠네요. 그죠? 요 정도. 11만 8천 원 정도. 11만 8천 원에 이제 일단은 설정을 잘 해드렸던 거고, 저 왜곡돼 있는 그 OMA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좀 돌려놓겠습니다. 왜곡돼 있는 건 이제 마감 동시 효과에 120만 주가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왜곡이 형성이 된 거죠. 일단 그 개장초 기준에 빠르게 붙었어야 되는 게 맞고 우리는 물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물론 신규 편입자 물량 잡아드릴 수 있었지만은 그 부분을 일단은 제외를 해놨고 그리고 전량 지금 매도가 된 상태예요. 평상시처럼 적절하게 이제 위에서 잘 매도를 하셨든 뭐 아니면 눌려질 때 11만 7천 원, 5천 원의 차익 실현을 하셨든 일단 차익 실현이 돼 있는 상태고 조금 전에 이제 매직 개선기 기준에서의 3분의 1, 2분의 1 지점이 11만 5천 원, 11만 2,500원인데 일단은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기준에서는 11만 2,500원 뭐 여기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때 이제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가격적으로 무조건 들어갈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절반 3분의 1 이런 걸 지정을 해놓는 건데 11만 또 5,5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11만 5,500원 요 기준점 좀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해서 거래량 부분이 일단은 이제 그 왜곡돼 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OMA 20MA가 저 내용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따져도 지금 거래량 부분이 더 실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80만 주인데 앞전 거래량을 무조건 쫓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0만 주는 실려줘야 되는 게 맞죠. 지금 이제 80만 주니까 벌써 이미 200만 주는 마감 때까지 훌쩍 넘길 수 있다는데 꼬리가 계속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면은 거래는 둔화됩니다. 그래서 최소 범위는 개장 초에 이제 거래가 뭐 원체 빵빵하게 터졌어요. 근데 뭐 10만 주까지 터져주면 제일 좋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5만 주 정도 수준의 거래 7만 주 뭐 이렇게만 실려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래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적은 것도 그렇고요. 5만 주도 그렇고 대략적으로 뭐 7만 주 정도만 돼도 7만 주 개장주 7만 주 요 부분 6만 주
6만 주 정도로 볼까요? 예, 6만 주, 5만 주. 지금 80만 주니까 5만 주씩 25만 주, 5분봉에 20만 주. 그러면 대략 5만 주를 설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5만 주만 터져도 지금 원체 이제 거래량이 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주.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5만 주로 설정을 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5만 주에 영선을 다시 이제 돌리는 흐름까지 이왕이면 그렇게 하고 고점은 못 따라붙어요. 요 정도 5,500원까지는 뭐 15%까지니까 따라붙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눌려지면 눌려질수록 이제 우리가 해석은 좀 할 수 있죠. 맹신해서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해석은 해드렸잖아요. 시장에 이제 슬슬 나올 거예요. 우리는 금요일 날 들어갈 때 5% 추가 편입한 거,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그 문자의 기준처럼 5%를 여기서 추가 편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10%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처음에 17일 날 3% 그리고 나서 추가 2% 그리고 나서 5% 추가해서 10%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충분히 20% 이상의 수익 발생이 된 구간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요렇게 요 라인들은 이제 뭐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1분봉 기준에서는 이런 흐름을 설정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니까 12만 5천 원 미만에서부터 한번 재차 고려를 해보자. 편입하는 기준은 이거 M&A 설이 불거질 수 있는데 가능성은 그렇게 뭐 월등히 높지는 않은데 가능성이 있고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럼 변동성에 맞게 대처하자. 기계적으로. 다른 거 뭐 다 필요 없잖아요. 기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 그리고 5분봉은 뭐 지금 6개의 캔들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좀 볼까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120만 주 저 부분은 의미가 없고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저 부분을 빼고 놓고 보는 게 옳죠. 저 부분을 빼고 그렇게 해서 빼고 아예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거래량 부분은 다시 어느 정도 정상적인 범위로 회귀가 될 거예요. 지금의 5분봉 이렇게 보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멀리 보는 5분봉의 기준도 다소 좀 애매하고 일주월봉으로 보죠. 뭐 1분봉 봤으니까 일주월봉.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3분의 1 지점 이럴 때도 뭐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점은 설정이 됩니다만, 자 지난해 이제 10월 이후로 주봉을 볼까요? 12월 12월 이후로 좀 더 당겨서 그다음에 20년부터 21년 그리고 2월 3월 2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5MA 20MA는 뭐 충분히 거래가 실리는 그런 위치가 됐고요. 요 기준에서 이제 어떤 해석을 할 거냐의 기준이 좀 중요하죠.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앞전에 그 형성돼 있던 캔들에 대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변형 그 샛별형의 기준인데 조금 이따 캔들이 최근 크기가 커지기 전 그 위치로 다시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승장악 확인형의 거래가 이제 수반되면서의 시세 분출. 상승장악 뜰 때 확인형 뜰 때 거래가 다소 이제 좀 밋밋했었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장악형이 뜹니다, 떴습니다. 이제 이 기준을 해석을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었고, 저 이제 갭 이번에 뜬 갭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본다면 그러면 이렇게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렇게. 자 일단 HMM의 매수 구간을 설정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넓게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15만 원 정도의 기준까지도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6만 원, 14만 원, 14만 원, 15만 원까지 되겠네요. 그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그래서 일주월봉의 캔들의 요 기준을 다시금 이제 잘 보시자고요. 쭉 해서 저
동그라미 친 자락들, 네모칸 친 자락들이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은 기존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 캔들 같은 게 좀 우습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이렇게 세폐령의 기준 조금 전에는 전혀 와닿지 않던 그 모양새가 이렇게 보시면은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형 세폐령의 기준. 그리고 이제 장악형의 기준에 장악형의 힘. 요 정도 크기였는데 지금 얼마큼 더 올라왔죠? 이 정도 더 올라와 있죠 지금. 월등히. 주봉 기준에서도 뭐 지금 이만큼 캔들 2개 가지고 저만큼. 그래서 그 캔들 범위의 기준점하고 이제 갭을 저렇게 이제 표시해드린 내용들을 좀 보고 대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금요일 기준에서 올려드린 세폐령의 기준입니다. 변형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고 장악형 앞부분에 이제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서의 거래 5MA, 20MA 넘기고 그 다음 거래 터지면서의 흐름 그렇게 이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자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드리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재차 추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재차 이제 문자 쌓인 범위를 고려를 할 텐데 골드만삭스가 더 치고 들어올릴 거냐? 골드만삭스 매수 흐름 보시면은 9시 10분까지 다 들어오고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11만 원 또 본인들이 치고 올린 게 11만 8천 원까지 치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냥 뭐 무대포로 사요. 뭐 2만 주 말은 이런 식으로 쏴버리니까 주가가 쭉쭉 당겨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개인들끼리 죽어라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뭐 하겠어요. 개인들끼리 죽어라고 왔다 갔다 하면 뭐 하겠어요. 이대로 멈춰지면은 질질질질질질 흘러내려올 거고 그러고 나서 다시 골드만삭스가 만약에 들어오거나 다른 쪽이 이거 뭐지? 나도 손을 대볼까? 같이 가볼까? 그렇게 해서 그런 매수세가 굵은 쪽에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은 하방이 잡히고 이제 들어올려지는 거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의 기준에서는 아까 1분봉 보여드린 것처럼 그럼 결론적으로 요 고점 대비해서의 시가와 고점 대비해서의 절반 라인 3분의 1 지점에 그 흐름 속에서 지지가 되느냐, 지지가 되고 일단 추가적으로 거래가 수반되면서 들어 올려줄 수 있느냐.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 그렇게 해서 최소 거래량 부분은 5만 주 이상은 좀 실려줘야 되지 않겠니? 그 기준을 설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10만 주 정도 실리면서 고점 넘기면 이제 불이 붙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이후에 건망기조에서 대처 범위를 설정하는 걸로. 조금 씁쓸하면 개장 초에 관해 우리의 원래 원칙의 기준은 뭐예요? 개장 초에 원래 우리의 원칙의 기준. 개장 초 원래 우리의 원칙의 기준은 갭상승 3.54%에 플러스면 그럼 10만 6천 원 정도에 따라 붙고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해서 10% 수익 내고 나오는 건데 글쎄요 전체적으로 주춤했어요. 주춤했습니다. 좀 아쉽게도. 자 주력주 매매 사인을 다시 한 차례 드립니다. 그래서 LG 화학의 시초가 위쪽으로 흘러가는 모습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안내비 M&A가 불거진 내용이라면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거래 터트려지고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쉬움 갖고 가기보다는 언제 어느 시점에 편입 설정하느냐 그 부분만 놓고 보죠. 자 LG화학 49만 3,500원 4,000원 4,500원 공방인데 4,000원으로 문자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시초가 위쪽이니까 일단 다시금 눌리더라도 편입 설정 범위를 주력의 기준에서 편입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 쪽에 IT 두 종목 그리고 LG 화학 쪽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변동성 매매로 들여다봤던 HMM의 1.5% 정도 되돌리는 흐름 나오면 그때 좀 보고요. 안내분 뭐 주가 변동 폭 범위 좀 들여다봤다가 차분하게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죠. 자 일단 외부에 계신 분들은 조금 전에 이제 이 안랩처럼 방 안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또 교육방에 계신 분들도 안랩처럼 이런 변동성 기준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라이브 방송 쪽으로 오시는 게 유리하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서 일단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전화를 하세요. 안넷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에서도 계속 오픈을 몇 차례 해드렸던 종목인데, 혼자 하셔서 편입을 못하신 기준이라면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장하드 좀 갖다 주세요.